안녕하세요. 내맘쌤TV 내맘대로 공부하기입니다. 오늘의 자료는 사장 재고자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재고자산의 목적은 생산 및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종류로는 상품,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제품이 있는데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구입한 물건에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는 재고자산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은 전산에게 이급해서 사용하는 재고자산입니다. 그리고 전산에게 1급부터는 제조업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원재료를 가지고 제공품을 만들고 제공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반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품과 비슷한데요. 제공품과 반제품의 차이는 제공품은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아직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재고자산을 이야기하고, 반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으나 판매가 가능한 재고자산입니다. 그리고 제품은 모든 제조 활동이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재고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 항상 재고자산의 3단계는 원재료를 가지고 제공품을 만들고 제공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이 3단계 구조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품은 재고자산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죠. 저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영업활동 목적으로 구입을 했으나 보유기간 자체가 1년 이내에 소모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분류할 때 일단 재고자산으로 구분을 해놨으나 구입을 했을 때 외상으로 했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매입 채무가 아닌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것도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밖의 재고자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재고자산의 첫 번째로 위탁 판매를 위해 수탁자에게 수탁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탁자와 수탁자를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위탁자다 라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를 이야기하고, 수탁자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대리로 판매해주는 대리 판매인이다 라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송품, 시용 판매품이 있는데요. 시송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구입자에게 인도한 후 구입자의 매입 의사가 표시를 했을 때 판매한 걸로 보는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시송품의 판매 시기는 구입자의 매입 의사 표시를 했을 때 판매한 걸로 보겠다라는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착품 같은 경우엔 계약 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로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습니다. 선적지라고 하는 것은 수출하기 위해서 물건을 실어 놓는 곳을 이야기하고요. 도착지라고 하는 것은 수출을 했을 때 도착하는 곳에 물건을 내려놓는 곳을 도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의 차이를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산회계 시험에서 잘 나오는 운송 중이라는 표현은 항상 선적지에서 도착지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할부 판매가 있는데요.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판매했을 때 판매한 걸로 보겠다 라는 부분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산회계에서는 장기할부 판매와 단기할부 판매를 구분하지 않고 재고자산을 판매했을 때 판매 시기로 보겠다 라는 부분도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부대비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발생한 추가 부대비용을 원가에 가산하는 것을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공부할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다 라고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자산의 독특한 특징이다 라고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산의 독특한 특징은 자산을 취득 시 발생한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가 된다 라고 공통적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의 대표적인 예는 매입 운반비, 관세, 통관,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매입 시 발생한 운반비는 해당 자산 취득 원가에 가산하고 매출 시 발생한 운반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해야 한다 라고 구분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에 대해서는 매입 원가에서 차감을 시키는 차감 3종 세트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재고자산의 매입액과 매출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액과 매출액에 나오는 총 매입액과 총 매출액이다 라고 하는 것은 최초 거래를 했을 때 매입하고 매출했던 금액을 이야기하고요. 순매입액과 순매출액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차감 3종 세트와 추가적인 부대 비용을 더해주고 빼주고 난 후에 최종적인 금액을 순매입액과 순매출액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매입액을 구하는 공식은 최초에 거래했던 총 매입액에서 차감을 해주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의 금액을 차감해주고 여기에 추가적인 매입 부대비용을 더하면 순매입액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순매출액은 최초에 거래했던 총 매출액에서 차감 3종 세트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을 차감하면 순매출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매입액과 순매출액은 상품의 계정별 원장에서 순매입액을 사용하고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매출액에서는 순매출액을 사용한다 라는 것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차감 3종 세트인 할인, 애누리, 환입, 환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누리라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에 하자가 있지만 이 재고자산을 사용할 수 있어서 대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것을 애누리라고 합니다. 이와 좀 다르게 환입과 환출은 재고자산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품을 시키거나 반품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외상대금을 일찍 회수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할인율을 정해놓고 설정된 일정 기간 동안 외상대금을 회수하거나 상환했을 때 정해진 할인율로 할인해 주는 것을 할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재고자산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재고자산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맘쌤TV 내맘대로 공부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